30대 여성 A씨는 최근 우리은행 본사에서 저렴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A씨의 아버지는 우리은행에 한평생 몸담았던 퇴직 직원으로 본사 강당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었다. 결혼식에 사용되는 꽃은 보통 수백만 원이지만 A씨 부부는 꽃값도 수십만 원 선에서 해결했다. A씨는 일반 예식장보다 비용 부담이 크게 적은데도 꽃이나 음식의 퀄리티가 높아서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그룹이 임직원과 취약계층을 위해 예식장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임직원 복지의 일환으로 예식장을 운영하지만 취약계층에게도 결혼지원금과 함께 무료 대관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금융그룹은 소상공인 등에게 예식장을 무상으로 빌려줘 현재까지 20쌍의 커플이 식을 올렸다. 1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계열사 임직원, 퇴직직원 포함, 과임직원 자녀에게 서울 중구에 있는 우리은행 본사 4층 강당을 예식장으로 개방한다. 직원에게 대여해줄 때 대관료는 무료다. 식대는 49,000원이 57,000원이 65,000원이 75,000원 중 선택할 수 있다. 꽃값은 400만 원으로 같은 날 결혼하는 부부가 나눠서 부담의 하루 4쌍이 식을 올리면 한 커플당 비용이 100만 원으로 떨어진다. 우리은행에서 진행되는 결혼식은 일반 예식장에 비해 크게 저렴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 예식장의 대관료 중간 가격은 강남 690만 원, 강남 외 550만 원이다. 서울 예식장 1인당 식대의 경우 중간 가격은 강남 8만 3천억 원, 강남 외 7만 2천 원이다. 우리은행에서 가장 낮은 비용의 식대를 선택하면 중간 가격의 강남 외 예식장에서 결혼할 때보다 1,200여만 원을 아낄 수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7월부터 매달 첫째 주, 셋째 주 일요일에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선정한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6쌍에게도 예식장을 무료로 대관해준다. 취약계층에게 예식장을 빌려줄 때는 예식비 300만 원과 무료 웨딩카도 지원한다. 예식비는 우리금융 노동조합과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한 우리 어린이 사람 기금에서 전달한다. 하나금융도 2023년 4월부터 소상공인 등 예비 신혼부부를 위해 관계사의 6개 공간을 예식장으로 무상 개방했다. 6개 공간은 서울 중구에 있는 하나금융 명동 4옥 4층 하나 그랜드홀 명동과 청라 이어이도, 대전 광주 부산에 있는 하나 그랜드홀이다. 하나금융 예식장에서 식을 올리는 커플은 원하는 케이터링 업체를 부를 수 있어 식대를 자유롭게 결정한다. 하나 그랜드홀에선 지금까지 20쌍의 커플이 결혼식을 진행했다. 현재 5쌍의 커플도 추가로 결혼식이 예정돼 있다. 하나금융이 무료 대관을 지원하는 대상은 소상공인, 소방공무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차상위계층, 조손가정으로 폭넓은 편이다. 예식장 무료 대여 프로그램은 예비 신혼부부의 비용 부담을 줄여 장기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예식장 무료 지원은 주요 사회적 의제인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랑하는 우리 중년 여러분,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내 자식만큼은 최고로 해주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천정부지로 치솟는 결혼식 비용에 한숨 쉬고 계신가요? 특히 웨딩홀 대관료는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관료 0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의 웨딩홀이 있다는 소식은 우리 중년들에게 반가움을 넘어 놀라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무려 1,2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아낄 수 있는 기회라니 놓칠 수 없겠죠. 이 글은 바로 그런 우리 중년들의 마음을 헤아려 대관료 0원 웨딩홀의 의미와 숨겨진 이점, 그리고 현명하게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한 고려 사항들을 6부에 걸쳐 자세히 해설해 드립니다. 막연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현명한 판단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함께 알뜰하면서도 의미 있는 자녀의 결혼식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1부. 자기야, 1,200만 원 아낄 수 있는 웨딩홀 이때 이 대관료 0원의 의미와 중년의 기대감. 자기야, 1,200만 원 아낄 수 있는 웨딩홀이 이때 이 한마디는 자녀의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중년 부부의 귀를 번뜩 뜨이게 할 것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결혼식 비용.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웨딩홀 대관료입니다. 으리으리한 호텔 웨딩홀이나 인기 있는 전문 웨딩홀은 대관료만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관료 0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의 웨딩홀이 있다는 소식은
높은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던 우리 중년들에게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1. 웨딩홀 대관료, 영원의 의미, 비용 절감의 마법. 직접적인 현금 절감 효과. 대관료가 영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웨딩홀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평균적인 대관료가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임을 고려할 때 1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결혼식 전체 예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큰 돈입니다. 이 돈을 아낄 수 있다면 다른 부분에 예산을 더 투입하거나 신혼부부에게 선물하거나 아니면 나의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불필요한 지출 최소화. 대관료가 없다는 것은 웨딩홀의 기본적인 시설 사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예비부부와 혼주가 결혼식의 본질적인 의미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형식이나 과도한 지출을 줄이는 현명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자금 부담 경감. 웨딩홀을 계약할 때 대관료는 초기에 지불해야 하는 큰 금액 중 하나입니다. 대관료가 영원이라면 결혼 준비 초기에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신혼부부에게는 물론 혼주에게도 재정적인 여유를 제공합니다. 2. 대관료, 영원, 웨딩홀은 주로 어디에 있을까? 일반적으로 대관료, 영원 정책을 펼치는 웨딩홀은 다음과 같은 곳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호텔 웨딩홀. 특정 조건 충족 시 일부 호텔은 식사 비용, 코스 요리 또는 뷔페, 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최소 보증 인원이 매우 많을 경우 대관료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텔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서비스를 그대로 누리면서 대관료를 절약할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컨벤션 센터, 대형 뷔페 전문 웨딩홀. 대규모 하객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나 뷔페 전문 웨딩홀의 경우 식사 단가가 높거나 보증 인원이 많을 때 대관료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 자체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대관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야외 웨딩 하우스 웨딩 공간. 일부 특정 야외 공간이나 하우스 웨딩 장소 중에서는 대관료 대신 케이터링 또는 협력업체 이용을 조건으로 대관료를 영원으로 책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3. 우리 중년에게 대관료 영원, 웨딩홀이 가져오는 기대감. 자녀에게 부담 덜어주기. 결혼 비용은 신혼부부에게 큰 부담입니다. 대관료를 절약하여 그 돈을 신혼부부에게 선물하거나 전세 자금 등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은 우리 중년에게 가장 큰 만족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알뜰하고 현명한 결혼식 준비. 남들만큼은 해줘야지 하는 부담감 속에서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알뜰하면서도 실속 있는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 확보의 여유. 자녀의 결혼 비용이 줄어들면 그만큼 나의 노후 자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결혼식의 본질적인 의미 되새기기. 비용 절감을 통해 화려함보다는 가족과 하객들이 함께 축하하고 즐기는 결혼식 본연의 의미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대관료, 영원, 웨딩홀은 단순히 비용을 아끼는 것을 넘어 우리 중년에게 자녀의 결혼을 현명하게 준비하고 나의 노후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파격적인 조건 뒤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도 숨어 있습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러한 기대감 뒤에 숨겨진 현실적인 고민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2부. 대관료 영원의 이점만 있을까? 중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숨겨진 비용과 고려사항. 대관료 영원이라니 정말 솔깃하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 대관료, 영원, 웨딩홀에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숨겨진 비용과 꼼꼼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대관료가 없다는 말에 현혹되어 섣불리 계약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지출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년이 현명한 결혼식 준비를 위해 대관료 영원 웨딩홀의 이면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 대관료 영원. 그러나 숨겨진 비용의 함정. 높은 식사 비용. 식대 대관료가 영원인 곳은 대부분 식사 비용, 식대, 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웨딩홀 측은 대관료에서 발생하지 않는 수익을 식대에서 보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즉, 대관료는 없지만 결국은 식대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높은 최소 보증 인원. 대관료 영원 웨딩홀은 대부분 매우 높은 최소 보증 인원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300명, 400명 이상의 하객을 보증해야 대관료가 영원이 되는 식입니다. 만약 하객 수가 보증 인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인원수에 대한 식사 비용까지 모두 지불해야 하므로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중년의 합리적인 선택 가이드. 하객 규모에 맞는 웨딩홀 선택. 우리 자녀의 하객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불필요하게 최소 보증 인원이 높은 웨딩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대 비교의 시간 투자. 대관료가 0원이라고 무조건 계약하지 말고 여러 웨딩홀의 식사 메뉴 구성, 1인당 단가, 음료 주류 포함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실질적인 총비용이 가장 합리적인 곳을 선택합니다. 후기 및 시식회 활용. 관심 있는 웨딩홀의 실제 하객 후기를 찾아보고 가능하면 시식회에 참여하여 음식의 맛과 질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꼼꼼히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식대, 최소 보증 인원, 추가 비용 항목, 환불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하여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식대와 최소 보증 인원은 대관료 0원 웨딩홀 선택의 핵심 변수입니다. 우리 중년은 겉으로 드러난 0원이라는 숫자에 현혹되지 말고 나의 하객 규모와 예산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자녀의 결혼식을 알뜰하고 성공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4부. 웨딩홀 선택 시 중년의 체크리스트. 로망과 현실 사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자녀의 결혼은 우리 중년에게 크나큰 기쁨이지만 웨딩홀 선택이라는 현실적인 과제 앞에서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대관료 0원이라는 매력적인 조건이 등장하면서 로망과 현실 사이에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서는 우리 중년이 반드시 확인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웨딩홀 선택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 교통 편의성과 접근성. 하객을 위한 배려. 대중교통 접근성.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도보 이동 시간 등을 확인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은 하객들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자가용 이용 편의성, 고속도로 IC나 주요 도로와의 접근성, 내비게이션 검색 용이성 등을 확인합니다. 주차 시설, 웨딩홀 자체 주차 공간의 규모, 주차 요금, 무료 유료, 주차 도우미 유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객 수가 많을 경우 주차 공간 부족은 큰 불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행. 지하철역 등에서 웨딩홀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지, 운행 간격과 소요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합니다. 2. 웨딩홀 분위기와 시설. 신랑 신부의 취향과 하객의 편애. 홀의 분위기, 채플 웨딩, 호텔 웨딩, 하우스 웨딩 등 신랑 신부가 원하는 결혼식 분위기에 부합하는지, 홀의 규모와 디자인이 취향에 맞는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합니다. 신부 대기실 패백실, 신부 대기실의 크기, 인테리어, 편의시설, 화장실, 파우더룸 등을 확인합니다. 패백실이 있다면 공간의 쾌적성도 중요합니다. 연회장 분위기 및 좌석 배치, 식사를 할 연회장의 분위기, 테이블 간격, 좌석 수, 하객 동선 등을 확인합니다. 편안한 식사가 가능한지 중요합니다. 로비 및 부대 시설, 하객들이 대기하는 로비 공간의 쾌적성, 포토존 설치 여부, 화장실 청결도 등 부대 시설도 꼼꼼히 살펴봅니다. 음향 및 조명 시설, 결혼식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실제 예식 진행 시 음향과 조명 시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3. 식사 메뉴와 품질, 결혼식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핵심. 음식의 종류와 구성, 한식, 양식 코스, 뷔페 등 식사 메뉴의 종류와 구성, 계절 메뉴 등을 확인합니다. 하객들의 연령대와 취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음식의 신선도와 맛, 시식회에 반드시 참여하여 음식의 맛과 질을 직접 확인합니다. 음식의 신선도와 위생 상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잔반 처리 및 리필 여부, 뷔페식이라면 음식 리필이 원활한지, 잔반 처리는 깨끗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4. 서비스 및 스태프의 전문성, 원활한 예식 진행. 상담 직원의 전문성과 친절함, 처음 상담부터 계약, 예식 준비까지 상담 직원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친절하게 응대하는지 중요합니다. 예식 진행 스태프, 실제 예식 당일 예식 진행을 돕는 스태프, 사회, 축가, 헬퍼 등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확인합니다. 돌발 상황 대처 능력, 예식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 음향 문제, 하객 동선 혼란 등에 대한 웨딩홀 측의 대처 매뉴얼을 확인하고
과거 사례를 문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5. 계약 조건과 추가 비용. 꼼꼼한 확인의 중요성. 대관료 영원 조건의 세부 내용. 대관료가 영원이 되는 구체적인 조건, 최소 보증 인원, 식대 조건 등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필수 포함 품목 및 추가 비용, 꽃 장식, 연출, 태백실 사용료, 혼구용품 등 필수 품목과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세금 및 봉사료 포함 여부, 견적서에 세금, VAT, 과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불포함이라면 최종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시기 및 방식, 명확한 납부 계획을 확인하고 이에 맞춰 자금 계획을 세웁니다. 환불 및 변경 규정,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날짜 변경, 하객수 변동, 계약 취소 등에 대한 환불 및 변경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따져봅니다. 웨딩홀 선택은 자녀의 결혼식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우리 중녀는 대관료 영원이라는 매력적인 조건만 보고 섣불리 결정하기보다는 위의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로망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가장 만족스러운 웨딩홀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5부 1200만 원 절약. 그 돈 어디에 쓸까? 중년의 현명한 소비와 미래 설계. 자기야, 1200만 원 아낄 수 있대. 이 기쁜 소식은 단순히 웨딩 비용을 줄이는 것을 넘어 우리 중년에게 12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목돈을 어디에 쓸지 현명하게 고민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결혼 생활은 물론 나의 노후까지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알뜰하게 절약한 돈을 위한 중년의 현명한 소비와 미래 설계 로드맵을 그려봅시다. 1. 자녀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투자. 신혼집 전세 자금 지원.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치솟는 전세가에 힘들어하는 신혼부부에게 1200만 원은 보증금의 일부 또는 이자 지원 등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혼수 마련 지원. 가전, 가구 등 신혼집 꾸미는 데 필요한 혼수 구입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품목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혼여행 경비 지원. 평생 기억에 남을 신혼여행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1200만 원이라면 비교적 여유로운 신혼여행을 계획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출금 상환 지원. 만약 신혼부부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받은 대출이 있다면 그 일부를 상환해 줌으로써 초기 재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재테크 시드머니. 절약한 돈을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 개설, 펀드 가입 등 미래를 위한 재테크 시드머니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돈을 불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2. 나의 노후를 위한 재정 강화. 노후 연금 강화. 나의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에 추가 납입하여 노후 소득을 늘릴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비상자금 확보.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비상자금을 더욱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주택 유지보수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내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이나 다른 대출의 일부를 상환하여 월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고정지출을 줄여 노후 생활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건강관리 투자. 그동안 미뤄왔던 건강검진, 치과치료, 안과 수술 등 건강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최고의 자산입니다. 새로운 취미 자기개발.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취미 활동, 골프, 여행, 악기 등 이나 자기개발, 외국어, 자격증 취득 등에 투자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현명한 소비와 미래 설계를 위한 로드맵. 가족과의 충분한 논의. 12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자녀와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들과 충분히 논의하여 모두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설정, 자녀 지원, 노후 대비, 개인적인 소비 등 여러 선택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자녀의 안정적인 시작이 1순위인지, 나의 노후 준비가 1순위인지 등입니다. 단기적 만족 vs 장기적 가치. 당장의 만족을 위한 소비보다는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를 높이거나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구하기, 재테크, 세금, 자산 관리 등 복잡한 부분은 은행 PB,